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주차 1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원가가 어떤 건지 제가 가르쳐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원가의 분류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추적 가능성에서 직접원가, 간접원가도 설명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업도 기준으로 하는 고정원가,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원래의 가치라는 게 사전적 의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취득했을 때 금액인 취득원가나 제조했을 때 제조원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 원가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원가의 경우에는 매출된 것만 원가로 인식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우에는 모두 다 발생 즉시 원가로 인식한다고,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주차 1강 수업을 할 건데요. 2주차 1강 수업에서 제가 초점 맞춰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입 요소별 이게 원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투입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료 원가, 두 번째는 노무 원가, 세 번째는 경비 혹은 제조 경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재료 원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 부재료, 부수적인 재료를 의미하고, 노무 원가는 인건비적인 성향을 말한다면 그 외 기타 비용은 모두 다 제조 경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 경비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내용은 아마 책에서 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게 재료 원가인데요. 왜 재료 원가가 다른 것보다 조금 계산하기가 까다로우냐면, 여러분들 아마 회계 원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상품도 그렇잖아요.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 상품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기말이 있고, 팔려나간 부분만 매출로 인한 원가로 우리가 계산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원가회계 전에 아마 그런 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회계에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는데, 이 원가 회계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품 만드는데 투입이 안 돼서 남아있는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제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단기에 재료를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기말 시점에 아마 재료가 또 재고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료가 산 거, 단기 매입액이 전부 다 재료 원가가 아니라 기초하고 단기 매입한 거랑 기말 요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재료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흔히 이제 생각하시기에 흔히가 아니라 과거에 배우셨다시피 아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료 원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 원가 평가를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고 원가 안에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재료 원가는 말 그대로 원재료인데, 이 원재료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이 재료 원가가 되는지 그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번 장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2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서도 쓰이겠지만, 이게 상품이나 제품 흐름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원가 흐름을 제대로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인데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거 안 나오네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가 100개 있으면 얼마예요? 1,000원짜리가 100개 있으면. 1,000원짜리가 100개 있으면 얼마예요? 10만원이죠? 그럼 한 개 얼마란 뜻이에요? 1,000원이죠?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죠? 요 1,000개는 1,000원은 뭐예요? 가격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100개는 수량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가격과 수량 둘 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가 왜 1,000원인지
개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 설명한 후에는 요 수량이 왜 100개인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라고요? 요 단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 평가 방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묶는 게 어울리는지 알고 1강 할 때 1주차 수업에서는 열심히 머리를 묶고 수업을 했는데 푸는 게 더 낫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예. 일단 재구조선 평가 방법에서 단가 결정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 2, 3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입 선출법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후입 선출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평균법 요 3가지가 있는데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선입 선출법은 FIFO라 그래요. FIFO. 예. 발음이 좋나요? First in, first out. 자, 뭐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후입선출법은 LIFO라고 합니다. 뭐냐?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는 게 후입선출법이고요. 평균법 뭐예요? Average. 평균이죠, 말 그대로. 평균법은요, 또 경우에 따라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 3가지 중에 먼저 이거, 근데 이게 말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건 지울게요. 이 예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래 유형이 있고요. 뭐 적요라고 뭐 책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요게 가격은 단가인데요. 단은 한 개란 뜻이거든요. 한 개의 가격. 그 다음에 수량은 제가 개로 할게요. 개수. 그죠? 그 다음에 합계. 합계는 지금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합계는 뭐다?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하면 됩니다. 요게 날짜 해가지고요. 예, 1월 1일 보겠습니다. 1월 1일 기초. 그리고 요거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보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판사한 내용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기초가 얼마냐? 한 개 100원. 수량이 얼마냐? 100개. 합계는 얼마냐? 100원 곱하기 100개니까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죠? 예. 자, 그리고 1월 15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샀어요. 내가 샀다는 뜻이죠? 샀는데, 잘 보세요. 가격이 얼마냐? 150원. 그리고 수량은 몇 개냐? 100개. 그러면 합계는 얼마냐? 150원 곱하기 100개니까 얼마예요? 15,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15,000원. 그 다음에 1월 30일 투입. 사용이 된 거예요. 그죠? 몇 개가 사용이 됐냐면 100개가 사용이 됐는데 얼마인지 가격은 몰라요. 왜? 100원짜리도 있고 15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게 됐는지 잘 몰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월 31일 기말 시점.
희말 시점에 수량이 몇 개냐면 100개.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얼마인지 모르겠죠. 왜? 100원짜리도 있고 150원짜리도 있는데 어떤 게 투입됐는지 몰라요. 재료 중에. 그래서 여기 제가 재고자산이라 했지만 사실은 이 재고자산 안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재료 등 재료. 아시겠죠? 자, 100원, 150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나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얼마짜리가 남아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보시고요. 제가 선입선출법부터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봄인데 꽃도 많이 폈는데 그죠? 놀러도 못 가고 그죠? 날씨도 좀 낮에는 따뜻한데 대체로 좀 춥고. 네. 자, 선입선출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자, 보시면 기초가 몇 개가 있었냐면 100개가 있었어요. 매입액이 단기에 샀는 게 몇 개냐면 100개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사용을 몇 개 했냐면 100개예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기초는 100원짜리고 사들인 건 150원짜리죠. 맞죠? 자, 그러면 사용을 했을 때 100개가 투입이 됐는데 요 투입된 게 100원짜리일까요? 150원짜리일까요? 그 문제거든요. 100원짜리가 투입됐을까요? 150원짜리가 투입됐을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100개가 먼저 들어왔어요. 요 매입 100개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작년에서 넘어온 게 지금 이 100개잖아요. 그럼 이건 작년에 샀고, 이거는 올해 샀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산 거, 먼저 산 거부터 먼저 나가는 게 바로 선입선출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100개는 150원짜리가 아니라 요 100원짜리가 100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100개 곱하기 100원 해가지고 얼마냐면 10,000원. 만큼이 재료 원가로 보는 거죠. 재료로 투입된 원가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투입은 100원짜리가 100개 되었다고 보는 게 바로 선입선출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에요. 그죠?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한 개가 얼마냐? 한 개가. 자, 보세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100원짜리가 100개 있고요. 그죠? 150원짜리가 100개 있어요. 자, 얘는 기초고요. 얘는 단기에 매입했어요. 그죠? 자, 기초는 작년에 매입한 거고 이거는 올해 매입한 거라면 자,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기초가 아니라 뭐예요? 뒤에 들어온 150원부터 투입이 된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00개가 100원짜리가 아니라 150원짜리가 투입됐다고, 재료로 투입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재료 원가를 계산할 때는 10,000원이 아니라 후입선출법을 할 경우에는 15,000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여기서 말한 평균법은 총평균법입니다. 평균법 계산해 볼게요. 자, 보세요. 뭐, 어차피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은 같아요. 지금 요 문제에서. 왜냐면, 투입되는 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입될 때마다 평균을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이동평균법이고요. 총평균법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들어온 거, 있는 거 다 합쳐가지고 한 번 평균을 내서 1년에 한 번 평균을 내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어차피 한 번 평균 내나 한 번 팔렸기 때문에 또 한 번 평균 내나 똑같기 때문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평균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평균법 계산하시면 돼요. 처음에 10,000원 이거는 뭐예요? 기초죠. 더하기 그 다음에 단기에 얼마치 매입했어요? 15,000원치 매입했어요. 그럼 평균 단가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원 더하기 100개 더하기 100개니까 총 그죠? 200개로 나눠주면 돼요. 100개 더하기 100개니까 200개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한 개에 얼마가 되느냐면 125원이 돼요. 맞죠?
그죠? 한 개에 125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얼마냐면 125원이고요. 총 몇 개가 투입이 됐냐면 100개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개를 하면 122만 500 해서 12,500원. 이게 뭐라고요? 평균법으로 계산한 뭡니까? 재료 투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해드린 거는 재료 투입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조금은 더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제 이거는 했고, 그죠? 조금 문제를, 조금 전에 문제랑 바꿀 테니까 뭐가 바뀌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뭐가 바뀌어졌는지. 날짜도 똑같고, 그죠? 네. 1월 1일이고요. 1월 15일이고요. 1월 30일이고요. 그쵸? 1월 31일이에요. 자, 날짜 똑같고요. 자, 적용, 거래, 그죠? 예. 기초, 매입, 사용은 재료 투입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월 31일, 이거는 기말, 월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월달이니까. 자, 그리고 가격은 기초가 100원, 매입이 150원. 이거는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죠? 아까 문제랑. 그 다음에 이거는 수량인데, 수량은 요때 100, 요때 100, 요때 150개가 나갔어요. 그럼 기말 시점에 50개가 나겠다. 그죠? 100개 있는 데서 또 100개가 들어왔으면 총 200개인데, 150개가 사용이 됐으니까 남는 건 얼마예요? 50이 됩니다. 그럼 여기 가격 곱하기 수량 합계죠. 합계 계산을 하면 만원, 15,000원, 모르죠. 그죠? 요 문제예요. 조금 전에 문제하고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사용되는 게 100개가 아니라 150개로 양을 늘렸습니다. 그럼 선의선출법 할 때 얼마인지, 후의선출법 할 때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할 때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자, 100원짜리가 10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0원짜리가 100개가 있어요. 선입선출법이죠. 자, 몇 개가 지금 사용이 됐냐면 150개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뭐부터 사용하냐면 요 100원짜리 100개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그래도 몇 개가 모자라요? 50개가 모자라는 거를 뭐다? 여기서 50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0원짜리 100개부터 다 쓰고, 모자란 50개는 여기 150원짜리를 쓰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거부터 다 쓰고. 그래서 100개 곱하기 100원. 여기서는 50개 곱하기 1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10,000원이 되고요. 얘는 곱하면 7,500원 맞아요? 예, 7,500원이 되죠? 자, 그래서 합치면 17,500원이 됩니다. 선입선출법 하에서. 다음 두 번째, 제가 후입선출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그죠? 그래서 후입선출법 설명해 드리는데, 후입은 뭐냐면, 요 두 개 중에 사실 150원짜리가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150원짜리가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50원짜리부터 팔리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건 그 앞에 100원짜리가 팔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0원짜리 100개가 나가고, 나중에 들어왔던 150원짜리 100개가 나가고, 그런데 50개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기초 100원짜리가 50개가 추가로 또 나가야 돼요. 왜? 우린 150개가 나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5,000원
더하기 5,000원 해서 결국엔 얼마? 2만원이 후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평균법, 평균법을 할게요. 평균법은 똑같아요. 아까 금액 얼마였어요? 다 더하니까, 들어온 거 다 더하니까. 125원이고요. 개수만 몇 개예요? 1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18,75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투입된 재료는 선입선출법에서는 17,500원이고 후입선출법에서는 2만원, 그리고 평균법상에서는 18,750원 요렇게 돼요. 근데 이게 금액을 조금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딴 느낌에 후입선출법이 더 커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물가가 자꾸 오르잖아요. 그러면 원재료 원가도 어떻게 돼요? 처음 살 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금액이 올라간 상태부터 팔린 게 후입선출이니까 선입선출법보다 이 원가, 재료 원가가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는 반대 물가가 디플레이션, 요즘같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았죠, 뉴스 같은 거. 그래서 뭐 기름도 돈 줄 테니 가져가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가가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그죠? 반대로 그 선입선출법이 오히려 단가가 더 세게 나오겠죠. 후입선출법보다 물가가 자꾸 하락하니까.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원가가 더 커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할 때보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후입선출법보다는 선입선출법 하에서 원가가 더 낮아지고 후입선출법이 원가가 더 높아지고 그 사이에 보통 평균법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마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하나 예를 하나 드릴게요. 100원짜리 200개, 단기 매입액이 200원짜리 400개면, 만약 이제 500개가 판매되었다면, 선입선출법에서는 100원짜리 200개와 200원짜리 300개가 팔린 것으로 가정하고, 후입선출법에서는 뭐예요? 200원짜리 400개와 100원짜리 100개가 팔린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치우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초가 100원짜리 200개. 100원짜리 200개. 이게 기초예요. 기초가 100원짜리 200개고, 단기 매입액이, 단기에 샀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200원짜리 몇 개냐면 400개예요. 만약에 500개가 판매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판매인데 원래는 투입이죠. 재료는 투입. 사용량이 500개라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먼저 제가 선입선출법부터 하면 기초부터 팔리잖아요. 그래서 100원짜리 200개가 팔려요. 그리고 뭐예요? 500개가 투입이 되는데 200개는 100원짜리면 남은 300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온 200원짜리가 투입이 되는 거죠. 이게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2만원 더하기 3이 6만원이니까 2만원 더하기 6만원이니까 얼마예요? 8만원이겠죠? 그죠? 선입선출하면 8만원이 되겠죠? 맞죠? 2만원, 6만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 200개보다는 후입선출법은 200원짜리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이거부터 팔리겠죠. 200원짜리 400개가 다 나가고 그래도 몇 개가 모자라요? 100개가 모자라죠. 100개는 100원짜리 뭐예요?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8만원 더하기 만원이니까 9만원. 네, 해당하죠. 맞아요? 9만원에 해당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제 한 거 조금 정리드리면 지금 제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했는데 지금 재료원가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원가는 노무원가나 제조경비랑 다르게 뭐예요?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액에서 기말 재고량을 빼야 투입된 재료원가가 계산이 되는데요. 그 재료원가를 기초가 얼마냐, 기말이 얼마냐, 투입된 게 얼마냐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원가 흐름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정 중에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조금 있다가 2주차 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